나는 만 19살 때 독립했다. 그것도 해외로 혼자. 내 선택을 책임지고 싶었고 내 삶을 책임지고 싶었다. 고등학교 졸업 후 5년, 그리고 5년간의 해외 생활. 뒤처지지 않기 위해 노력했고 살아남기 위해 몸부림쳤다. 나를 돌봐줄 수 있는 건 나뿐이었고 나에게 삶이란 마인크래프트 생존 모드와도 같았다. 그런 나에게 번아웃 따위는 사치에 불과하다. 안녕하세요. 다인의 방구석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다인입니다. 제가 이렇게 편하게 톡하는 영상을 좀 더 찍어보고 싶은데 제가 장비병이 조금 있어가지고 마이크도 중고로 하나 새로 장만을 해봤거든요. 네, 목소리 들으시는데 좀 더 편하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제가 좀 생각나는 대로 말을 할 거라 주사가 없을 수 있지만 그만큼 편안하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얘기해볼 주제는 번아웃에 관한 거예요. 혹시 저 같은 분 계신가요? 저는 번아웃이 사치라고 생각해요. 번아웃이라는 게 뭔가에 대해서 최대한의 노력을 넣는 와중에 내가 나를 잘 돌보지 못했을 때 나는 현상이라고 해야 될까요? 나의 모든 것을 갈아 넣었기 때문에 제가 완전 이제 불살라진 거죠. 번아웃. 왜 번아웃이 사치까지 연결이 됐냐? 제가 어쩌다가 의식의 흐름이 여기까지 연결이 됐나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몇 가지 단계가 조금 있는데 첫 번째로 마인드셋 자체에 대한 영향을 받았던 점이 있어요. 제가 고등학생 때 좀 굉장히 스파르타 방식으로 유명한 학원을 좀 다녔었거든요. 당시에 뭐 고등학교 앞에서 학원 공책 나눠주던 좀 나름 전국적으로 유명한 그런 학원이 있었어요. 거기 메인 강사님께서 인강 위주로 강의를 하시는데 이지영 선생님도 그렇고 선생님들 보시면은 그냥 학생들한테 가르치기만 하는 게 아니라 학생들이 들었을 때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들도 자주 해주시잖아요. 근데 제가 언제는 이야기를 듣다가 강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선생님, 저 요즘에 불면증 때문에 밤에 잠을 자려고 해도 잠이 안 와서 막 2-3시간 동안 그냥 누워만 있어요. 너무 힘들고 공부도 안 돼요. 라는 고민을 들으셨대요. 근데 그 고민이 이해가 안 되는 게 내가 불면증이 와서 2-3시간 동안 눈 땡글땡글 뜨고 있는 걸 아는 상황이면 그 상황에 공부를 더 할 수 있다는 거죠. 영어 단어를 한 개라도 더 외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말씀하신 게 조금 극단적인 부분도 있었지만 이런 얘기도 하셨거든요. 내가 몇 시에 자러 갔는지 몰라야 한다. 공부하다가 책상에 머리 박고 잠들 때까지 공부하는 게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는 거다. 라는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저는 그분의 말이 맞다고 생각했어요. 그래.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 그 상황에서 최대한을 뽑아낼 수 있으면 그게 효율적이고 좋은 게 아닌가? 그래서 실제로 고등학생 때 저는 머리맡에다가 항상 영어 단어 책을 놓고 잤거든요. 보다가 잠들 때까지 영어 단어집을 봤어요. 그래서 아무튼 그분한테 그런 영향을 많이 받았고 그분이 실제로 대학생활을 하셨을 때 대한민국 최고의 영어의 강사의 길을 가고 싶다라는 그런 뭔가 야망? 꿈? 포부가 있어서 다른 친구들이 같이 놀러 다닐 때 그분은 영어 강습법을 공부하시고 영어 과외를 뛰어다니시고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제 귀에는 그게 너무 멋진 사람의 삶으로 보였어요. 내가 원하는 목적이 있고 그걸 위해서 버려야 할 것들을 버리고 내가 선택한 걸 선택한 거잖아요. 그 과정에서 몸을 갈아 넣는 노력을 들였던 거고. 그래서 그때쯤부터인 것 같아요. 제 마음에 뭔가 이 시간에 뭐 할 수 있는데 이거 할 시간에 저거 할 수 있는데 라는 마음의 소리가 자리 잡았어요. 근데 제가 이제 워킹홀리데이를 지나고 간호 유학 생활을 하면서 간호사 이제 케어러 쪽으로 일을 시작을 하게 됐죠. 그러면서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나이트 시프트 개꿀 현상. 제가 저번 영상에서 왜 잠에 영향을 받으면서까지 나이트 시프트를 하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다고 했잖아요. 일단 학교 생활을 하고 수업을 듣고 뭐 조별 과제라던가 아니면 기타 등등의 학생으로서 할 수 있는 일들 중 대부분이 데이타임에 일어나요. 낮 시간 동안. 근데 내가 근무를 하려고 하면 클래시가 되니까 뭔가 하나를 놓아야 하는 상황인 거예요. 근데 저는 제 상황에서 생활비도 다 제가 내고 있고 학비도 내가 내고 있는 상황에서 뭐 하나 포기할 수 없는 상황인 거죠. 그랬을 때 내가 근무를 그냥 밤에 해버리면 시간을 2배로 번다는 그런 살짝 착각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 내가 잠을 조금 쪼개서 자면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다 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내가 이걸 평생 할 건 아니니까 내가 지금 이걸 하는 게 나한테 이득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병원도 그렇고 요양원도 그렇고 아침 시간은 아무래도 육체적으로 할 일들이 좀 더 많아서 근무 이후에 좀 힘든 점도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시급이
호주에서는 아침 시간에 일을 하면 기본 시급을 받고요. 오후에 일을 하면 오후 로딩이 붙어요. 시급이 조금 더 붙거든요. 그리고 밤에 일하면 야간 근무 수당이 더 붙어요. 그런데 야간 시간에는 해야 할 일이 훨씬 적다 보니까 요양원에서는 이제 제가 직접 레지던트들이랑 거기 살고 계신 분들이랑 원어원으로 대화할 시간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그분들을 직접 알아갈 수 있다는 점이 좋았던 거죠. 그리고 조금 대기 시간이 많다 보니까 그 시간에 릴스를 하나 더 만든다거나 병원에서는 원어원 밀착 케어만 하거든요, 거의. 그래서 만약에 내가 보는 환자분께서 주무시고 계시다 하시면 병원에서 그 이동식 컴퓨터가 있어요. 그거 끌고 와가지고 내가 이 환자 차트 보면서 내가 모르는 용어라던가 이런 것들을 따로 공부할 시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래저래 봐도 저한테 너무 이득인 선택인 거죠. 그래서 나이트 시프트를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는 이런 거에서도 시간이 아까웠어요. 내가 잠을 자려고 누웠는데 잠이 안 올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유튜브 한번 켰더니 막 3시간을 유튜브 영상을 보는 거야. 그러면은 그거는 그거대로 시간이 낭비가 된 거죠. 그리고 그렇게 피곤하게 잠들고 나면은 다음날 아침에도 일찍 일어나는 게 힘들어요. 그러면 그렇게 봤을 때 막 예를 들어서 수업이 없어가지고 3시간 늦잠을 더 잤다고 쳐봐요. 그럼 6시간 그대로 버리는 거거든요. 근데 내가 그 시간에 근무를 했으면 6시간짜리 시급을 더 버는 거죠. 저한테 집은 휴식이라는 의미가 커요. 그래서 집에 왔을 때 자꾸 막 뭘 안 하려고 그러고 좀 축축 처지는 것 같고 제가 도서관에서 할 일을 할 때보다 효율성이 좀 많이 낮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 집에는 아예 힘들어서 쓰러져 자기 직전에 들어가자. 내가 집 밖에서 최대한의 모든 효율을 다 뽑아내고 에너지가 한 배터리 10% 남았을 때 집에 들어가서 충전을 하고 바로 집에서 나오는 걸로 하자를 생각하고 살았거든요. 그래서 학교 도서관에 점심 저녁 다 도시락을 싸서 갔고, 근데 제가 이렇게 조금 되게 푸시하는 삶을 살면서 주변에서도 가끔 물어보거든요. 너는 그런 에너지를 어디서 얻냐? 너는 번아웃이 안 오냐? 힘들지 않냐? 또 그런 게 있어요. 번아웃이라는 단어 뒤에 숨어서 나의 게으름을 정당화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내가 번아웃이라고 정의를 해버리는 순간 그것에서 회복하기 위해서 휴식이라는 시간이 필요한 거고, 근데 그 휴식을 그 휴식이 나에게 정말 필요한 휴식인가, 아니면 내가 그냥 나의 게으름을 나는 좀 힘드니까 휴식을 취해야 하는 사람이야 라고 정당화하려고 하는 것인가에 대한 그런 게 명확하지가 않다 보니까 그냥 번아웃이라는 거를 정의를 안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저의 힘듦을 좀 잘 캐치하지 못하는 성향인 것 같기도 해요. 아무튼 그래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 저는 뭔가 저를 항상 제어할 수 있는 시스템에 저를 집어넣거든요. 어쩔 수 없이 내가 따라야만 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놓으려고 하는 편이에요. 제가 오후 실습을 나갔을 때였어요. 오후 실습이 오후 1시부터 오후 9시 반까지였거든요. 근데 제가 오후 9시 반에 끝나고 집에 가가지고 11시에 잔다고 해봐요. 그래서 11시에 잠을 잤다가 내 귀찮음으로 인해서 늦잠을 한 10시까지 잤다고 해봐요. 실습 가는 것까지 준비 시간이랑 이동 시간 합치면 1시간에서 1시간 반을 잡는다고 해봐요. 그러면 나한테 주어진 시간이 1시간 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 어떻게 했냐면 9시쯤에 이제 실습을 마무리를 해요. 그리고 제 학교 바로 앞에 있던 병원에서 실습을 했던 거라 실습 끝나고 바로 학교 도서관으로 갔어요. 그 집중을 이제 오후 10시부터 한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다음날 4, 5시까지 도서관에 있었거든요. 제가 나이트 시프트를 했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잠의 스케줄을 조금 바꾸는 게 엄청 막 힘들게 느껴지진 않았던 것 같아요. 한 3시쯤까지 학교 공부를 하다가 3시쯤 되면 좀 졸리거든요. 그럼 그때 영상 편집을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내가 비주얼을 봐야 되고 소리를 들어야 되니까 잠이 좀 깼거든요. 그렇게 한 4시, 5시까지 있다가 집에 가서 취침 준비를 마치면 한 6시 정도 됐었어요. 그리고 실습을 가려면 11시에서 12시 사이에는 일어나야 하니까 한 6시간 반 정도? 6시간에서 7시간 사이에 취침을 취할 수가 있었던 거죠. 그러면 딱 그렇게 알차게 자고 일어나서 바로 실습 갈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나한테는 선택권이 없어. 내가 여기서 게으름을 피울 상황이 아닌 거예요. 아무튼 그렇게 2주간의 실습을 하고 마지막 날이었어요. 오후 주간이었고 금요일을 마지막으로 실습이 끝나는 거였는데, 제가 금요일에 학교에서 들을 수 있는 원데이 경제 클래스 이런 게 있더라고요. 2시간 정도로 잡아가지고 호주 경제에 관련돼서 배우는 거. 이거 들어야지. 이거 도움 되겠다 하고 그거를 신청을 해놨고, 제가 그때 당시에 들어가 있던 학생 프로그램에서 간단한 미팅이 있었어요. 온라인 미팅이. 그래서 그걸 둘 다 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근데 제가 이제 금요일에
토요일에 그런 일정이 있다 보니까 집에 일찍 들어갔어요. 그 전날 밤에 오전 4시? 제가 잠을 자느라 2개 다 놓친 거예요. 이걸 놓치네? 뭐 어쩔 수 없지. 내가 뭐 세금 관련된 게 나한테 뭐 필수적인 내용도 아니고 그냥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 들어보자 한 거니까. 미팅도 친구가 내용 알려줬고 그래 뭐 이 정도면 뭐 괜찮아. 그냥 좀 피곤했나 보다 이러고 그날 실습을 갔어요. 실습 끝나고 9시 반. 전 또 도서관에 갔죠. 왜냐면 그 다음날에 그 나이 시프트 일이 있었기 때문에 어차피 슬립 스케줄 맞추려면은 그냥 안 자는 게 저는 맞는 선택이었거든요. 왜냐 이제 거기서 슬립 스케줄이 또 바뀌면은 그게 더 힘드니까. 토요일이 됐어요. 하루 종일 과제를 하다가 오후 7시쯤에 출근 2시간 전에 1시간만 잠깐만 자고 출근을 하자라고 했지만 제가 9시 40분에는 집을 나서야 되는데 9시 45분에 눈을 뜬 거예요. 그래서 진짜 털었다 미쳤다 진짜 완전 빨리 다 주워 입고 나왔죠. 근데 그날따라 자전거 페달을 너무 세게 밟아서 그런지 자전거 페달에 갑자기 제 운동화끈이 걸린 거예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는데. 그래서 막 중간에 내려가지고 막 운동화끈 풀고 막 다시 하고 막 그랬어야 됐어. 아무튼 해가지고 도착을 했어요. 엄청 늦진 않았어. 근무가 오후 10시 시작인데 근데 10시에 어떻게 바로 들어갔는데 제 전타임에 있으신 분이 이미 컴플레인을 거신 거예요. 안 온다고. 제가 이분이랑 일하기 싫어가지고 오후를 안 하는 건데 물론 제 잘못이죠. 제 잘못인데 저는 이제 다른 분이 늦을 때 그래도 5분 정도까지는 기다려주는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저한테 뭔가 조금 아쉬운 거예요. 이런 내 자신이 원망스럽기도 하고 내가 너무 자책감이 드는 거예요. 내가 오늘 아침에도 늦었는데 내가 잠을 자느라 일까지 조금 늦었구나. 토요일 밤 근무를 마치고 일요일 아침이 됐죠. 근데 제가 일요일에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일요일 예배 때 반주를 하거든요. 근데 그날은 오후 밴드가 잡혀있는 날이었어요. 근데 제가 아무래도 너무 바쁜 한 주를 보냈다가 보니까 연습을 밴드 연습 시간 한 2시간 전부터 빨리 연습하고 갈 생각이었거든요. 이제 교회 워십팀 연습 시작 시간이 3시예요. 눈을 떴는데 2시 50분인 거야. 나 연습 하나도 못했는데 악보도 제대로 못 봤는데 2시 50분인 거야. 진짜 한숨을 쉬고 뛰쳐나갔어요. 가방에 필요한 우겨넣고 자전거 막 겁나 타가지고 갔어요. 저는 호주 교회를 다녀요. 근데 들어갔을 때 예배팀 전체적으로 관리하시는 호주 아주머니를 이제 K 아주머니라고 부를게요. 저한테 K 아주머니가 인사를 건넸어요. Hi, how are you, Diane? 그냥 I'm good. 이게 그냥 괜찮아. 야, I'm good. How are you? 이게 좀 디폴트 인사라면 아무것이 안 나오는 거야. 안 괜찮은 거야. 내가 너무 실망스러운 거예요. 내가 지금 나 하나 조절을 못해가지고 지금 일을 몇 개를 그르친 건지 계획이 몇 개가 틀어졌는지 그것도 금토일 몰아서 제 한 주의 마무리까지 그렇게 실패하고 싶진 않았거든요. 거기에서 오는 실망감이 너무 큰 거야. 그래서 이제 그분을 지나치면서 그분을 제대로 보지도 않고 not very good 하고 지나갔어요. 근데 저를 딱 불러 세우시는 거예요. Diane, come back. Are you okay? 물으시는데 아무 K가 안 나와. 잠깐 나와보래. 뒤로 나갔어요. Diane, are you okay? 또 물으시는데 대답이 안 나오고 눈물이 고이는 거예요. 내가 그 주에서 나에 대해서 너무 실망했다 보니까 막 렌팅 아웃을 했어요. 이번 한 주가 조금 나한테 힘들었어. 어제 내 일도 자느라 조금 늦었는데 오늘 밴드 연습도 아예 못하고 왔어. 라고 하니까 그분이 제 어깨에 손을 올리면서 Diane, 우리한테 중요한 거는 너가 괜찮은 거야. 우리한테 중요한 건 피아노가 아니야. 우리한테는 너가 더 중요해. 연습 참여 안 해도 괜찮아. 집에 가서 쉬고 이따가 오후 때 이따가 예배 시작할 때 다시 볼까? 너가 편한 대로 해. 라고 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 상황에서 피아노 연습을 못 해둔 것 때문에 실수를 더 많이 만들면 거기에서 내가 나한테 또 너무 실망할 것 같은 거야. 그래서 나는 집에 가야 될 것 같아 라고 하고 뒤돌아서 교회를 나왔어요. 다시 자전거 체인을 풀고 자전거에 올라타서 가는데 그 K 아주머니가 문을 열고 나와서 다시 저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때 이미 한 50m 떨어져 있었거든요. Diane! Are you okay? 자전거에서 내렸어요. 잠깐 생각을 해봤어. 저는 이제 속으로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집 가서 그냥 펑펑 울고 싶다. 집 가서 그냥
울어 제껴야겠다 그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내가 지금 가서 집에서 온다고 내 상황을 해결하는 것인가? 아닌 거예요. 내가 나한테 주어진 일들을 하나라도 제대로 마무리하고 싶은 거야. 한 주의 마무리인데 이거를 그냥 내가 포기하고 싶지가 않았던 거죠. 이것까지. 그래서 다시 자전거 타고 돌아갔어요. 아, 나 오늘 그냥 연습 참여할게. 아, 내가 오늘 안 치면 나는 그게 나한테 더 안 좋을 것 같아. 나는 연습 참여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 얘기를 하고 들어가서 연습을 잘 마무리했어요. 제가 얼마 전에 학교에서 온라인 모듈을 들었어야 하는 게 있거든요. 번아웃에 대한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이 표예요. 이제 여기서 가장 좋은 상태가 이제 가운데 스트레치가 있는 거죠. 제가 봤을 때 저는 이 zone of delusion에 있던 것 같거든요. 이거 상세 설명을 보면은 이거는 망상의 영역이라고 해요. 우리가 이상적인 스트레스 수준을 초과한 높은 수준의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되면 성과가 떨어지기 시작하고 헤매게 되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 상태에서는 스스로를 더 몰아붙여야 성과가 나아질 것이라고 잘못 믿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저는 제가 제 멘탈 헬스에서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건지 궁금해요. 아무래도 저는 살면서 저보다 더 열심히 사는 사람들도 많이 보거든요. 모두의 생각은 다르고 모두의 가치관은 다르다 보니까 그래서 저는 궁금해요. 혹시 저처럼 생각하시는 분이 있으신지 번아웃을 경험하신 분들이 계신지 궁금합니다. 여러분들 이야기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도 한번 열심히 읽어보고 싶어요. 저는 궁금하거든요. 나의 세상은 이렇게 생겼는데 다른 사람들의 세상은 어떻게 생겼나. 오늘의 다이앤 방구석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 바이. I don't know why, 'cause I don't like people pleasing, and sometimes they don't see what defines me, but I don't need them honestly, 'cause I got you.